4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13개월 만에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3일 1차 의정협상을 가졌는데요. 수가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홍준 의협 측 협상단장은 초재진료 개선은 정부와 의료계가 가장 먼저 합의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계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측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서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선 수가 개선과 함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근절 방안,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 의료기관 안전 강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10명 중 7명이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2,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5%가 최근 3년 동안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이나 폭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의사 중에는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고 84%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병원 안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93%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60%는 가해자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맞선다고 답해서 대피 공간도 없이 이렇게 대응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를 때리고 욕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진 건 10%에 불과했는데요. 의사 스스로 고소고발을 취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진료실을 지켜야 하는 의사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인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또 진료를 방해하는 환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의사에게 줘야 한다는 응답도 85.4%에 달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당한 진료 거부권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히는 패스트, 흑사병이 가까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의료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2명의 환자가 흑사병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다고 해도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돼 있어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흑사병은 중국에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패스트에 감염돼도 이틀 안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잠복기가 짧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몽골 같은 흑사병 유행 지역에 다녀온 뒤 열과 오한, 두통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인근 보건소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창립 111주년을 맞아서 13일 창립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철호 의협대의원회 의장과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장, 이항의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내빈과 임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우수 직원과 부서에 대한 표창 등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남은 집행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여건 마련을 위해 흔들림 없이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